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나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19일까지의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단일화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발언까지 내놓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대해 문재인과 정세균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지만 수사기관은 친인척이나 퇴직자 대상 전수조사는 권한 없음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밟은 세권 의지가 나불나불거리는 입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LH 사태 수사는 전국적인 수사 지휘 체계를 갖춘 국가수사본부가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답게 실체 없는 자신감만 넘쳐 보이는데 네티즌들은 편파 수사에 적합한 기관이겠지라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에 감사원을 조사기관으로 정하자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은 안 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자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안 되고 국민권익위는 된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황당한 주장, 그의 육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갇혀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옥중에서 고안해낸 정정순의 개정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무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었던 현직 검사가 과거 재소자 조사를 둘러싼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댔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3인방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한 박영선의 희한한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교도소 수감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인슐린을 주고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는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당초 오늘을 목표로 삼고 진행해오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사이의 야권 단일화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까지 양측이 이틀간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야권 단일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결국 여론조사 문구 선정과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기호 4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 두 후보가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해 한 명만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도 투표용지에 사퇴한 후보의 이름까지 인쇄가 되는데요. 물론 해당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가 되지만 사정을 모르는 유권자들은 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무효표가 속출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초박빙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지지층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양측 실무협상단은 유선, 무선 전화 비율, 그리고 질문 문구 등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며칠 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양측 지도부와 협상단은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최종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오전 11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일단 두 후보는 오늘 각각 후보 등록을 한 뒤 단일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단일화 협상 과정의 이견 차이의 문제를 넘어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발언이 앞으로의 단일화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17일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의 부인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거론하며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 그분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얘기도 여의도에 퍼져 있는데 그분과 제 아내를 착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김종인 위원장의 아내가 마치 안방 정치를 하는 것처럼 또 김 위원장을 안방에서 컨트롤하는 상황이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그 사람 내가 보기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며 분노를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당초 아내 공격의 시발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16일 김 위원장을 오보의 상황이라고 공격한 안 후보를 향해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단 말은 들었나라고 비꼬았는데요.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안 후보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처럼 별 시덥지 않은 네거티브 공방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마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조율해왔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홍준표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어떤 경우라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되어야 한다며 각오를 다지고 후보님들이 직접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역대 선거에서의 대다수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오세훈 안철수 간 단일화도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 또 그간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에 많은 지지층들의 기대가 높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LH 사태 등으로 여권이 타격을 입으며 야권 단일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결국 후보 등록정 단일화 결렬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답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제 저도 하도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길을 묻고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님들께 드린 질문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 중 양보해야 할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였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 여러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해당 설문은 반나절 만에 2만 4천여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2만 4천여 분 중 17%가 오세훈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고 답해 주셨고 83%가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유튜브 아이디 JWK님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나온 것부터 뻔뻔함의 극치다라고 하셨고 멸공님께서는 안철수 후보는 선거 때마다 나타나서 민주당 뽑아주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스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오랑진아님께서는 무명의 레드 박원순한테 말도 안 되는 양보를 해서 다 망쳐놓게 했으니 이번에는 말 되는 양보해서 그때 잘못을 반성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우양호TV님은 양보 전문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님께서도 철수님은 저쪽 위에 2번이나 양보하셨으니 이제는 나라를 위해 양보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반면 오세훈 후보가 양보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T토렌스님께서는 오세훈 시장 해봤잖소. 이제는 새로운 사람에게 양보해야지. 욕심이 많네. 다른 사람도 해봐야지. 라는 글을 남겨주셨고 BK킴님께서도 오세훈 자격 없다. 부정선거 침묵하고 시정 망치고 이 이미지 정치에 신물도 안 나나 라며 오세훈 후보를 질타하셨습니다. 또 미메킴께서도 오세훈 시장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미련을 갖나 라고 하셨는데요. 이 밖에도 양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글들도 참 많았고 이러다 박영선이 또 어부지리로 서울시장 된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안 입고 오면 이직하라 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사무실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해 실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팀 블라인드 한국 사무실은 경찰이 찾은 곳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경찰이 뒤늦게를 파악하고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오후 6시가 넘어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였습니다. 가뜩이나 LH 사태를 두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생긴 일이라 경찰 수사 능력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사태는 전국적인 수사지휘 체계를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확신한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LH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국민들이 얼마나 큰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K스탯,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에서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청와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3%에 달했고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는데요. 눈여겨볼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1%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본색원 명운 걸고 수사하라, 심지어 패가 망신시키겠다라며 강력한 수사를 표명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왜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엄중 대응 지시에도 친인척이나 퇴직자 대상 전수조사는 수사기관이 권한 없음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정부의 발본색원 의지가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부 4,500여 명, LH 9,800여 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 명, 지방공기업 3,000여 명 등 직원 2만 3천여 명과 그 배우자, 직계 좀비 속 조사 임무를 경찰이 주축이 된 부동산 투기정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조사 대상 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인척 관련 전수조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입니다. 지금의 수사 인력 등으론 현직자만 수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고 무엇보다 특수본의 전수조사 권한도 없기 때문인데요. 직원 본인이 나서지 않고 오로지 가족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경우 수사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한 가지로 전수조사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 말고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기조사 기한으로 설정한 2013년 이후 LH 퇴직자만 1,5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땅 투기는 대부분 차명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조사 방식은 전산조회를 통한 대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명 거래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지금과 같은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는 투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연령대가 높은 LH 직원들이 한탕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추측한다면서 이들은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통해 익힌 식견으로 어디에다 투자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내부 정보를 주고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도 조사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1차 조사 결과를 보면 겨우 20여 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제한하고 조사 대상도 국토부와 LH로 한정하며 조사 방법도 대면 조사나 자진 신고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공직사회의 투기 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300명의 땅 투기 전수조사 기관으로 감사원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가장 윗선이 청와대로 의심되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감사 과정에서 성역 없는 감사를 하는 바람에 여권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시죠. 반면 민주당이 조사기관으로 원하는 권익위원회는 친문 인사이자 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수장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현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대책 추진단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죠. 감사원에 투기 조사를 맡기자고 했더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가 진두지휘하는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자니 지들이 지들 스스로
셀프 조사하자는 것과 대체 뭐가 다릅니까? 저 같으면 제 스스로 잘못한 걸 감싸는 것 같고 민망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역시 민주당 사람들의 뻔뻔한 DNA는 남다른가 봅니다. 먼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감사원은 안 되고 권익위는 된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 들어보시죠. 권익위는 실제로 조사 요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원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감사원 규정과 네. 또 상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볼 때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의원 여기서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는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감사원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의 헌법적인 원리가 예. 이게 상권분립상 이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성격은 맞질 않습니다. 아, 근데 감사만 조사라고 할 수 하는 있다? 거는 조사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성격이니까 그건 임의로 우리가 조사 기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국민권익위에 의뢰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수사하는 건 또 수사기구에 넘겨야죠. 아, 감사원은 감사만 할 수 돼 있기 때문에 조사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예. 예. 김종민이 감사원은 감사만 하는 기관이라 안 된다고 하니까 진행자도 참 어이없어 하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권익위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민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어려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털면 다 죽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입맛대로 조사 주체를 선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곳은 검찰과 감사원뿐이라며 권익위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도 아니고 권익위원장도 친문인 전현희 전 의원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 간 실무 협상을 거쳐 조사 주체 기관을 어디로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웃기는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 상당구가 지역구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 간 연좌제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게 왜 웃기는 소식이냐고요? 정정순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감방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법안을 발의하다니 잠시 북한 김여정의 말을 빌려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입니다. 더욱이 정정순이 발의한 법률안은 마치 정정순 본인을 위한 맞춤 법안인 듯 보여서 더욱 웃깁니다. 정정순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뒤 1천만 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공식 선거 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 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습니다. 현재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 3만 1,300여 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억울했던 것일까요? 정정순이 감옥에서 발의한 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등이 의도적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입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 현행법은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도 당선이 무효됩니다. 정정순의 옥중 선거법 개정안 발의 소식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정 의원은 진실을 왜곡해 여론을 현혹시키더니 이제는 법안까지 개정해 본인만 살고자 한다며 민생법안 발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법안을 발의한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공백으로 지역 손실을 유발한 점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을 정치적으로 끌어가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관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이 직접 나서 국민이 보기에 강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수사가 시작됐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또 세월호 의혹도 현 정부 들어 검찰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졌지만
17건 중 무려 13건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특히 세월호와 관련해선 수사팀장이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었다라고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모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친노 데모로 불리는 한명숙이를 어떻게 해서든 임기 내에 구해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공백을 틈타서 한 전 총리 수사 결과를 뒤집어 검찰권 남용을 부각시키고 한명숙의 사면까지 이끌어내려는 속셈인 것이죠. 여러분 참 열불나시죠? 그런데 열불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박범계가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겨놓았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저들의 행태는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이 같은 선례를 기준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옥고를 치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진영 내 인사들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키면 되는 것이겠죠. 박범계와 여권의 이번 무리선은 추미애 시즌2로 불릴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으로 번질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라고 하는데요. 사기 전과자의 일방적 위증 폭로에 근거한 정치인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라는 취지의 비판과 댓글 수십 개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의 강추천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박범계를 향한 검사들의 비판글이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 우선 신원섭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검사는 박범계가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검사는 저의 상급자로서 장관님의 본 모습을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 있다며 장관님의 말씀과 지시가 정치인의 입장에서 나오신 것인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인지 계속 혼란스럽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신 검사는 장관님이 수사지휘의 주된 이유로 공정성 확보를 언급하시면서 수사지휘 문구에 임모 검사 이름을 10여 차례 정도 언급했다며 대검 주무 연구관들과 감찰과장들의 집단지성보다 임 검사의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수사팀 소속이었던 현직 검사도 과거 지방자치 단체장 구속 사건과 무관한 다른 재소자의 허위 위증 폭로를 직접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소자 조사를 담당했던 후배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인 한만호 씨가 재판에서 말을 바꾸기 전 구치소에서 말을 바꾼다더라는 소문이 무성했고 수사팀은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많은데 그게 가능하냐고 소문을 무시했으나 진짜로 말을 바꿨다며 수사팀은 소문의 근원지인 재소자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전 재소자 조사의 추억 때문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래서 후배 검사가 조사를 담당하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다른 당시 수사팀 검사도 객관적 물적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건에서 증언을 통해 증거를 보탠 상황이 아니었고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며 무려 10년이 지난 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면 어느 검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을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대검 부장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내부망에 대검 의사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요청드린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게재된 이 글은 불과 5시간 만에 약 80여 명의 검사들이 동의합니다라고 동조하는 댓글을 달면서 공감을 받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써 2차 가해를 일삼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의 사과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지 무려 9개월 만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전날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 그간에 겪은 괴로움을 털어놓지 않았다면 9개월이고 9년이고 간에 고민정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피해자가 그동안에 겪은 자신의 심경을 밝힌 그 파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 박영선 선거에 불리할까봐 이제서야 겨우 억지 사과를 한 것이죠. 고민정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해야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해드릴 수 있을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미안함을 전해야 할까 늘 전전긍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미안함을 전해야 할까 전전긍긍을 9개월 동안이나 하다니 고민정은 생각이 바다와도 같이 깊은가 봅니다. 고민정은 그러면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괴로운 날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직접 만나 뵙고 진실한 마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박영선 캠프 대변인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이 이 같은 글을 올리자 박영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간다며 고민정 말없이 글을 남기고 떠난다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치유가 된다면 하루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고 고민정 대변인이 되묻는다.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한다. 아프다 라고 썼습니다. 대체 뭐가 아프다는 겁니까? 고민정이 당신 선거 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는 게 그렇게 마음 아픕니까? 피해자가 징계를 요구하며 울분을 토할 땐 마음이 괜찮았는데 고민정이 그만둔다니까 통증이 훅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갈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까? 저는 지금까지 문재인이 워낙 유체이탈 화법을 많이 쓰다 보니 문재인만큼 정신 나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도 문재인 뺨을 후려칠 정도로 말번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이란 것을 다시 생각할 정도로 고민정 대변인 사퇴가 마음 아픈 일로 느껴질지언정 말을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고민정을 대변인직에 앉혀나 죄송하다. 고민정 사퇴만으로 피해자분께는 위안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피해자분이 요구하시는 징계 절차도 진행하겠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박영선 선거 캠프 대변인직 사퇴가 마음 아프다니. 철면피 같은 얼굴로 서울시장에 출마하신 분답습니다. 고민정과 함께 피해 호소인을 강조했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 본부장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았고 곧바로 남인순도 선대위 공동선대 본부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18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들 3명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얘네들을 계속 짊어지고 갈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때문에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이들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인수는 18일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수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위법. 이렇게 연거푸 피해 호소인을 강조한 바 있는데 다시 봐도 도저히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고 악마로 보여집니다. 진선미도 같은 날 늘 부족한 사람이라서 의지하던 존재의 소멸 앞에 피해자의 고통을 포함하여 그 모든 상황을 막아낼 순 없었을까 자책감으로 무력감으로 통곡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며 겉으로는 아닌 듯 살아가고 있지만 진심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 망설이기만 하고 있었다. 이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온전히 일상이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책감으로 통곡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피해자가 징계를 요구하니까 이제서야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같이 다 가식덩어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가 혼자 짊어지기엔 돌아가는 상황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았는가? 끝까지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퇴라 쓰고 전략적 손절이라고 읽는 것이 맞을 테다라며 피해자에게 아픈 상처를 준 새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는 물론 박 후보 역시 이제라도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깔끔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18일 종합뉴스 영상에 해피가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탈원전 태양광 올인으로 중국 업체만 배불리고 결국은 국민한테 전기세 인상으로 보답하냐? 도대체 국민한테 왜 이래? 해피가이님, 이자들이 도대체 국민한테 왜 이러는지 제가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종부리듯 부려먹는 아랫사람처럼 보기 때문에 본인들 배떼지만 불리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국민한테 왜 이러는지 그 의문점이 쉽게 풀릴 겁니다. 김직문님께서는 호남향후회에 대한 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호남향후회가 괴물 집단인가? 옛날 교통사정 열악할 때 호남이 지역적으로 멀어 고향을 떠난 호남인들이 서로 만나는 모임을 만든 것은 전혀 비난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지금 호남인들의 호남향후회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뿐이다. 왜 유독 호남향후회만 존속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악용되는 조직을 존속시키는가? 대한민국에 살며 대한민국의 이익은 취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호남향후회 해체하라. 어제 뉴스 중 서울 호남향후회 총연합회가 전라도 출생의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양분한 변호사를 법무부에 검찰총장으로 청거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 소식에 대한 댓글이었는데요. 호남향후회는 양분한 변호사가 비서울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인정받았던 검사였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이력을 보면 호남향후회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진목님과 해피가이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